제가 여기서 또 너무 언급을 해놓으면 아, 노철래가 저런 방향으로 뭘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진짜 순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법조의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게 왜곡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느낀 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안은 저뿐이 아니고 우리 국회, 우리 법사위원들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법사위를 비롯해서 우리 국회 또는 그 대한변협을 비롯해서 변호사 협회 또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나 검찰 또 재판을 하고 있는 이제 판결을 하고 있는 법원, 대법원이나 여타 법원들 이 모두가 뭔가 좀 지금 그 로스쿨 제도라고 하는 변호사 시험 제도라고 하는 게 미완의 작품, 뭔가 좀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의 작품으로 이제 조금 이 시대 정신이나 시대 감각에 맞게끔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법조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대다수의 요망사항이고 바람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완성된 제도로 접근하는데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뭘 있는가라는 걸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2017년이면 지금 그 사법시험 제도는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이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만 이제 법조인이 양성되게 되는데 이 로스쿨을 졸업한 자만 변호사를 할 수 있다. 또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는 나는 그럼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서민들,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예를 들어 법치국가로 소위 선진민주국가로 가는데 내가 좀 법조의 일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젊은 세대들, 학생 세대들이 그 로스쿨이라고 하는 그 큰 장벽, 벽, 특히 등록금, 돈하고 연결됩니다.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해야 하고 꿈을 버려야 하는 그런 지금의 제도가 불합리한 제도다라는 걸 제가 먼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또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서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신규 법조인들을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바라는, 국민 수준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호사 시험으로 또 로스쿨로 발전되기를 변하는 오늘 이런 이 토론회가 되어서 새롭게 국민들한테 아마 오늘 그 제시되는 안들이 가장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안으로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그 문제 제기된 걸 대안으로 제가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동안 아마 좀 제 역할에 좀 큰 그 소중한 자산으로 삼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그 우철한 변협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맙고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로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정호. 저는 이 주제 발표를 이제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하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이미 주제 발표문은 나갔지만은 그 내용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서 자세히 다음에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할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여기서 로스쿨 제도 외에 사법시험 병행을 논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 트랙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로스쿨 제도로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가 그 첫째입니다. 두 번째 로스쿨 제도로 도저히 안 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은 지금 현재 예비시험 법안도 있고 사시존치 법안. 그럼 그 중에서 사시존치가 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인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법학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험의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아마 국립대는 한 1,000여만 원, 사립대는 2,0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비, 책값 여러 가지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1년 2만 불을 다 써도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 약자나 사정으로 로스쿨을 갈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로스쿨 제도의 본질적 문제가 과연 우리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인가?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는 이러한 본질적인 로스쿨의 한계 때문에,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 아니라 한계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신제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 있는데, 바로 일본에서 2011년에 예비시험을 실시했는데 불과 2번 실시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면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일본 변호사의 만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수십 년간 공정성이 검증되어 왔고 문제점이 상당수 부분 보완된 훌륭한 제도를 있는데 굳이 그것을 폐지하고 일본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 새로운 제도를 예측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예비시험 제도를 이미 로스쿨을 실시하면서 법으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달리. 그리고 그 시기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2011년도라고 못을 받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급하게 하느라 예비시험의 근거안도 만들지도 않았고 실시기간도 만들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한 일본에 의해도 실패한 것을 보면 그동안에 잘 검증되고 보완된 사법시험 제도가 대안으로서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이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면서 상당한 논란도 있었지만 충분한 검증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학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여야들이 약간의 타협적 산물로서 전격적으로 이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분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당시의 문제점을 더 이상은 우리가 저지르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는 좀 더 검증된 제도를 계속 사용하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더 이상은 시기상조론이 대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함진규 의원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의되는 법안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있는 2조는 대부분 다입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겁니다. 그는 모든 부분이 통합니다. 그 다음에 4조에는 4조 2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응시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에. 로스쿨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은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진규 의원 법안에는 그 부분을 폐지합니다. 즉 일본과 같이 로스쿨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들도 사법시험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저는 그 취지는 아마 다양한 직업선택의 자유, 기회를 완전히 오픈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오픈하자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를 시작할 때는 그 취지,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취지는, 대안의 취지는 뭐냐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로스쿨 제도, 경제적이나 학력의 문제로 그런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아닌 원칙적으로 기회를 누리는 로스쿨 졸업자에게, 재학생에게, 휴학자에게 주는 것은 이 제도를, 이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응시 자격은 제한돼야 한다. 현행법대로 제한돼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대한변협의 입장이고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 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본 예비 시험과 우리 시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일본은 예비 시험이지만 변호사 시험의 예비 시험이 아닙니다. 제목이 신사법 시험. 그리고 사법시험법 1조에 보면 검찰, 법원, 변호사를 기르는 국가시험이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시험법 1조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선발하는 시험이다. 벌써 출발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신사법시험은 바뀐 것은 로스쿨이 있는 사법시험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비시험도 사법시험 예비시험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명칭이나 그 영역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박영선 의원의 예비시험 법안과 다른 가장 큰 부분은 합격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일본은 예비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신사법시험을 보고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예비시험을 합격하고 3년간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체 법학 교육, 법학 학교라고 할까요? 그 3년을 마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스쿨도 못 가고 경제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분이 예비시험을 갔는데 또 3년을 다니라면 그 비용과 노력이라면 차라리 로스쿨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변협하고 서울변호사회와 아마 대한교수협회, 대한법학교수협회에서도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까지 포함한 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법시험 제도 폐지한다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이미 발의된 이상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희망의 사다리를 유지하고 복원한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로스쿨도 더 이상 계속적으로 쏟아부을 수 없는 로스쿨의 그 재정적 다른 지원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는 인식하고 그 대안을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나아가서 어떠한 대안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좀 더 진전 있는 진일보한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용우 교수가 모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한용우 교수가 모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법시험 폐해가 있다면서 로스쿨 도입을 추진한 데 대하여 시험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시험이 아니라면 개천의 미꾸라지들은 성천할 수가 없다. 가진 사람들이 더 특혜를 보기 때문이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로스쿨에 집안 좋은 애들이 많이 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스템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없애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지적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시적절하고 가장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법시험은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경찰대학 그 법학과에 계시면서 대한법학 교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관희 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사법시험 병행 필요성의 요점은 법학교육 정상화 관점에서 다룬다는 것입니다. 법학교육 정상화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절대 명제인 법치주의 실현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제 논문이 긴 논문인데 그 중에서도 제 3편의 마스터 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요약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7년 7월 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 설치와 운영하는 로스쿨법 제정 이후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법학교육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3년으로 대충 법학교육을 해보겠다는 원천적으로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논문 두 번째 장에 말이죠. 로스쿨 법학교육제도의 본질적 문제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본질적 문제점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환 부협회장님이 2007년 5월에 저하고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심포지엄에서. 거기에서 본질적 문제점을 발표하신 분이에요. 예. 그거를 거기에 적시했습니다. 논문에. 너무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적시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본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한 걸 또 적시했어요. 그리고 3번에 가서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점이라고 해서 서울 변협회장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거를 이렇게 거기 열고 했는데요. 애초에 지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현실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 문제점이라는 건 도저히 부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로스쿨 3년 교육 기간, 아무리 재주를 부려봐도 과거 4년제 법과대학의 교육 내용보다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독일 법계를 계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법과대학 4년을 기반으로 로스쿨에서 법학사 2년 교육으로 비법학사 3년간은 구분을 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후 1년을 사법연수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7년의 법학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선 2007년 법을 무모하게 통과시킨 관계자와 법 제정 이후 구체적인 설계 없이 로스쿨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로스쿨 유치 이후에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만 신경 써온 로스쿨 관계자들의 큰 반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법학교육을 위해서 허심탄회한 헌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로스쿨 교육은 일본과 같이 반드시 법학교육 4년을 교육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인 우리가 미국과는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법과대학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로스쿨 교육은 법학사, 비법학사를 똑같은 3년 교육으로 사실상 법과대학 4년 교육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스쿨에서 법학사에 대한 교육은 4년 법학교육을 전제로 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되어야 석사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살아나고 학문의 분위기도 성숙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4년 법과 대학 교육이 살아나고 우리 사회의 법학교육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비법학사의 경우는 그야말로 법학의 기초이론을 3년 가르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각자 학부 전공 분야를 살려나가도록 하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에서 4년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는 한 사회의 법치주의 운영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 에러의 변호사, 로스쿨에서 진학만이 아니라 기업, 금융, 언론, 사회 등 과거 했듯이 모든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되는 거죠. 과거 법과대학이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현재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법학교육의 정상화 틀을 만들어 놓지 않고 부실한 법학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로스쿨 출신자들만이 대단한 법률가인 양 사회 각 분야로 내보내려 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전통적인 4년 법과대학 교육을 더욱 탄탄히 4년 법과대학을 더욱 탄탄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까지 법학교육의 중심을 이루어왔던 사법시험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전략입니다. 원래 로스쿨 도입 25개 대학 이외의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은 2018년 사법시험 폐지로 그 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대학과 아울러 법학사, 비법학사 구분 교육이 전문성이나 재정 면에서 어려운 로스쿨은 법과대학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를 대비하여서라도 사법시험 정원 500명 그리고 로스쿨 정원 1,500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의 로스쿨이 법과대학으로 회귀하게 되고 법학교육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로스쿨과 사시 출신 변호사들의 경쟁적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80명 이하의 로스쿨은 그 법학사, 비법학사의 구분 교육이 어렵고 그 재정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스쿨 본래 취지인 전문화, 특성화, 다양화라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요, 구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구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일본은요, 최대 300명, 미국은 최대 500명의 로스쿨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50명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그거 갖고 로스쿨을 전문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최소 인원 갖고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최대한 최소 100명 이상 200명까지 150명을 200명으로 늘려서 200명까지 지금 100명 이상이 10개 로스쿨입니다. 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의 로스쿨로 구조 조정이 되어야 그야말로 이 FTA 시대의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법과대학을 정상화시켜서 우리 법치주의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지금 변호사 시험에 대한 예비 시험 제도를 소위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논의한다고 하고 있지만 일본의 예비 시험 제도는 이정호 변호사님 발표한 대로 현재의 로스쿨과 법과대학 교육을 더욱 파행시키고 심화시키는 그런 겁니다. 일본식이라는 건.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제안한 예비 시험 제도는 아까 지적한 대로 예비 시험 합격 후 다시 로스쿨을 다녀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문제점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함과 동시에 전통 법학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결정적이고 제도 도입에 특별한 노력을 들지도 않기 때문에 사시 존치는 너무나 당연한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전통 4년 법과대학을 보고시킨다는 취지에서 25개의 그 로스쿨 도입 대학에서 그 좀 염치 없는 거죠. 법과대학을 다시 인가해달라는 움직임입니다. 이중으로 그냥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로스쿨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25개 대학이 로스쿨과 법과 대학을 선택해서 경쟁적으로 법학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500명 정도의 사법시험 존치는 절대적으로 법학교육 정상화에 필요한 국가 전략인 것입니다. 현재의 사법연수원의 훌륭한 법학교육도 유지돼서 법학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이게.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호소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운영의 기둥이 되는 4년제 법과대학 법학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 못하죠. 그 무너져 내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관계자 모두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한 애국심으로 진정한 법학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그 김창로 교수님 토론부터 합니다. 로스쿨 출범한 지 이제 갓 5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완벽한 제도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개혁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들은 정확한 자료에 입각해서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검토되고 보완 방향이 추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 변호사 시험 제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 입법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국가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대한변협에서도 수많은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 이미 많은 성과가 내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 정상화 시켰습니다. 새로운 변호사 직역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 확대되고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가능성을 증대시켜 놓았습니다.
사시존치라는 그 주장이 과연 21세기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주장인가라는 점을 심각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선시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시가 과연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시존치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인데요. 제가 뒤에 표 3개 제시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확인되는 것처럼 사법시험이라는 것은 평균 합격률 3%, 합격 연령 30세, 수험기간 5년 이상의 시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매월 100만 원 이상 드는 시험 공부에 5년 이상 전념해서 30세가 되어도 100명 중에 3명밖에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과연 대다수 국민을 위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입니까? 3% 시험 칠 기회만 주면 그게 희망의 사다리가 됩니까? 사다리는 안 만들고 희망만 주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비해서 8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법률가 자격을 얻게 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시 준비한다고 국가가 도와줬습니까? 변호사 단체가 도와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로스쿨에서는 도와줍니다. 5% 이상 특별 전형으로 뽑아서 장학금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졸업하면 합격률이 70% 이상인 변호사 시험에 응시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사시가 희망의 사다리입니까? 로스쿨이 희망의 사다리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시 전체가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점 개선됐다고 아까 하셨는데요. 과연 어떻게 개선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안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이야기 하시는데요. 87페이지 표를 보시면 고졸인 사시 합격자 0.1%에 불과합니다. 이 0.1%를 내세워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옳은 정책 판단인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점을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로스쿨 학생 절대 다수 특수층 아닙니다. 대물림할 사회적 지위가 없습니다. 사시 준비할 때는 대출 안 해줬는데 대출 받기 위해서 로스쿨 왔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예비시험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예비시험은 사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비시험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사시를 존치시키자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사시 존치시키면 합격자 몇 명을 할 것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존치시키자면 사시 응시 자격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한한다면 어떤 기준을 할 겁니까? 제한하지 않는다면 과연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사시를 통해서 1년에 몇 명이나 법률가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깊이 따져보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이래로 국가적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단계를 밟아서 변호사 제도, 변호사 시험 제도, 그리고 로스쿨 제도가 진행 중에 있고 사시와 사법연수를 폐지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 근본 틀을 흔드는 변화가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되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로스쿨의 문제는 로스쿨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새로운 제도인 로스쿨을 낡은 관행과 과거에 대한 향수의 틀에 끼워 맞춰서 뒤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로스쿨은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제도를 과거 사시 사법연수라는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새로운 제도를 새로운 방향으로 진정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희망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확실한 사다리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로스쿨법에 국가, 대학, 그 밖의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상호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스쿨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와 대한변협이 로스쿨의 진정한 정착을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법률가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를 주기 위해서 함께 협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시 존치는 나아갈 방향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주환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홍익대학교는 로스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법시험 존치라고 하는 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제 입장이 우리 홍익대학교가 로스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제가 먼저 분명하게 좀 밝히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다 아시겠지만은 변호사 시험법 부칙에 따르면은 현행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조인 선발 제도는 변호사 시험 제도로 일원화가 되는데요. 이 변호사 시험으로 법조인 선발 제도가 일원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학 교육의 중심이 법과대학에서 로스쿨로 완전히 이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학 교육의 중심이 법대에서 현행 그 로스쿨 제도로 이동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것을 법학 교육의 정상적인 어떤 그 과정, 그다음에 그 법조인 선발 제도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변호사 시험법 규정에 따라서 사법 시험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없어질 수 없는 것은 법과대학입니다. 왜냐하면은 법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법조인을 선발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법학 교육이 반드시 판사나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법학 교육을 이수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 또 분쟁이 생기면 그것을 법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제도에 대해서 어떤 모순점이 있다라고 할 때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학교육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수준과 민주주의 수준을 한층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도 로스쿨이지만은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로스쿨의 1년 입학생 및 졸업생이 2,000명입니다. 2,000명. 법과대학은 1년에 약 7,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000명의 그 변호사들이 7,500명의 법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은,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의 그 역할에 몫이 있는 것이고, 또 법과대학에서 법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로스쿨 제도가 우수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수한 로스쿨 제도라고 하면은 모든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법학 교육 자체를 아예 로스쿨 제도로 다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의 법학 교육 체제라면은 법과대학은 없어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로스쿨에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강의를 하지만은 대학에서 하는 강의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로스쿨도 이론 교육인지 실무 교육인지 그 정체성이 또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이론과 실무가 정말 얼마나 연계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로스쿨 교육 받고 나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곧바로 그러면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론과 실무도 제대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로스쿨의 그 성패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물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5년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걸 보면은 앞으로도 그 개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에 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점은 의학이나 공학, 뭐 인문학 등 다양한 그 전공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법학을 전공해서 자신의 전공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그 친절한 서비스, 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제도도 오히려 꼭 로스쿨 제도가 아니라 대학의 편입학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학을 공부한 사람, 또 공학을 공부한 사람,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 편입하면 되거든요. 법대에. 그래서 상당히 그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꼭 로스쿨 제도를 계속 그 유지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비 시험 도입보다는 오히려 사법 시험을 2단계에서는 존치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근데 지금 로스쿨 제도를 남겨두고서 사법 시험을 폐지해서 법학 교육이라든가 또는 법조인 선발 제도를 일원화한다. 분명히 우리나라처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법학 교육이 2가지가 있고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도 2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비정상적인 거죠. 하나로 분명히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면은 법학 교육도 통일시켜야 되고 변호사 선발 시험도 통일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로스쿨 제도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통일시킬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통일적인 법학 교육 모델하고 또 통일적인 법조인 선발 제도를 우리가 다시 합의할 때까지는 사법시험 제도를 지금처럼 계속 존속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고윤기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물론 예비 시험이 지금 논의되고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만, 지금 가장 간명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사법시험의 존치입니다. 이미 사법시험은 응시자의 실력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완비되어 있으며, 연수원 제도는 더 이상 연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완성된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는 현행 사법시험 폐지를 담고 있는 변호사 시험법 부칙만 삭제하면 간단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된 예비시험 신설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기존 법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라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은 과 로스쿨은 충분한 보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법시험의 존재가 로스쿨 제도의 안착에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양자의 긴장 관계를 통해서 발전적인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이는,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대부분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로스쿨 교수 구성을 살펴보면 80% 이상이 변호사 자격이 없습니다. 즉 재판 경험해 보지 못하신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실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좌장님께서 얘기하신 실무를 가르치지 말자, 줄이자는 얘기가 사실 이래서 나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법이 실무 교수의 비율을 2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실무가 교수들만이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교에서 이 실무 교원 20%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의 주장은 로스쿨은 실무가를 위한 교육이므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교수들을 모두 강단에서 배제해야 된다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주장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법학은 오랜 기간 이어 내려온 학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당연히 학문으로서도 존재의 의미가 있으면 타당하고 학문 연구의 장으로서도 법학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에서도 법학 학사 과정이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로스쿨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 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그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평가받겠다. 과거 로스쿨 학생들이 쉽게 하던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평가받으면 됩니다.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자가 있어야 합니다. 안주하거나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로스쿨 흔들기가 아닙니다. 고인물이 썩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지금도 입학, 교육, 배출, 자격 부여, 시험 성적, 사회 진출 과정의 불투명성,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로스쿨이 경쟁자로서 사법시험마저 없다면 어떻게 운영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률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이 선택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는 이제 주류가 될 로스쿨에 대한 보완제이자 경쟁자로서 필요합니다. 법조인이 되는 것이 소수의 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과거에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소수일 때 소수의 신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로스쿨이 잘못하면 과거 사법시험이 그랬던 것처럼 소수의 신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변호사 합격을 로스쿨을 졸업하면 모두 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학 박사 학위가 있다면 모두 법과대학 교수 자격을 주자. 그리고 교수 자질에 대한 판단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맡기자.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격 시험이라도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인력 양성 통로 이원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은찬 판사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현 법학 교육 위기에 같은 우려를 표합니다. 로스쿨 설립의 인가주의와 양성 인원에 관한 총정원주의가 비록 정당하더라도 기존 법과대학의 전통 법학 교육에 장애가 있고 로스쿨에서는 특성화 교육, 실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새 양성제도 도입 목적에 분명 부합하지 않을 겁니다. 한편 사법시험은 오랜 실시 경험으로 큰 비용 없이 법무부에서 유지 보완해 갈 수 있는 것 같고 합격자에 대한 실무 교육도 사법연수원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데 반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 연수는 앞으로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만약 사법시험이 된다면 그러한 초기의 입법 목적 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감축으로 소규모 로스쿨은 법과대학으로 다시 전환하고 그 인원만큼 종전 로스쿨의 증원 또는 신규 로스쿨에 인가되는 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모든 로스쿨에게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새 제도 도입 이후에 많은 대학원에서 로스쿨 입학생 예컨대 지난 10여 년간 10명 이상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낸 대학은 전국에 14개 교이나 4년간 로스쿨 시행 결과 합격자를 낸 대학은 28개 교로 늘었고 또 변호사 시험 합격자 비중에 비법학사가 약 60%에 해당하는 등 미래의 변호사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될 여지가 되었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는데 이와 부딪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시험제 또는 간이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로스쿨에서의 전 과목 상대적 평가와 그다음 변호사 시험제도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제를 만약 폐지하거나 간이화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전문직 자격 수준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학사 관리의 보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 국가 주도의 관리 시험 제도의 순기능 예컨대 지금 현재 타권역 로스쿨 졸업자가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권 소재 로스쿨 졸업자에게는 국가 자격 시험의 합격이 일응의 자격 수준 증명이 되고 또 전 과목 상대 평가제로 인해서 로스쿨 학점이 좋지 않은 학생도 변호사 시험 합격으로 법률 사무 종사 자격을 인정받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로스쿨 입학생을 법학교육 기습자와 미습자로 구분 교육하려면 기습자를
분류하기 위한 또 다른 실력 검정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 교육기간을 2년 3년 또는 3년 4년으로 2년 3년에서 3년 4년으로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은 현재의 고비용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추가될 것도 같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입법화된 것이고 2011년부터 로스쿨 졸업자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하기에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국회에서 검토하실 때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끝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최재봉 법조인력과에 근무하시는 검사님께서 마무리로 그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장기간의 논의 끝에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향상과 국제화 시대의 전문화된 법조인 배출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도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도 서민이 그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수단이 사법시험 존치냐 하는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제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민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까지 사법시험을 존치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 전형과 장학금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예비시험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법무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사실 지금까지 제기된 논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한 찬반 논의 위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약자 또는 서민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세 가지 방안에 공통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의 경우에도 시험 합격 후에 사법연수원에서 2년 과정을 이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비시험 법안, 제출되어 있는 예비시험 법안에서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 과정의 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뿐만이 아니고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도 일정 기간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민들에게 그만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현재 특별 전형으로 약 5%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고 장학금 지급률을 약 40%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부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재정 부담 문제 때문에 이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종래 사법시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던 재원으로 적어도 특별전형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런 주장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 국가적 장학금 지원이 없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법시험 존치 논의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법시험만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가 아니고 사법시험 합격 후에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종래의 내용 그대로의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것은 결국 국립의
그 무료 실무 수습 교육 기간을 계속 둔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국민적인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인가? 가령 개인적인 비용으로 3년간 로스쿨 교육을 받는 그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무료로 국립교육기관에서의 2년간 교육을 받는 그 사법시험 출신과의 형평성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어떤 인간으로서 과연 그 3년간의 학비를 부담하는 것과 국립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그런 선택의 결과로서 사법시험에 대한 그 쏠림 현상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시험 도입 법안에서 제안된 대체법학교육기관 형태, 이 형태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은 언론 인터뷰 등을 종합을 해보면 대략 방송통신교육이라든지 야간교육이라든지 사이버 교육 이런 형태의 교육기관이 상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결국 일정 수준의 국가 지원이 전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내용으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국민적인 공감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